고려대 논술 대비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올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음 논술을 처음은 아니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정보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고려대가 그 25 모의 논술을 작년에 발표했고요. 올해 최근에 또 25 모의 논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모의 논술을 발표했기 때문에 윤곽이 잡힌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래서 고려대 논술 대비법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네, 띄워주세요. 자, 25 대비 일단 고대가요 27학년도에 이제 폐지됐고요. 7년 만에 이제 논술이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의 특징이 고려대 서울 캠퍼스와 또 세종 캠퍼스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예 분교기 때문에 따로따로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 번 볼 수 있죠. 근데 뭐 고려대 서울 캠퍼스 보는 친구들이 세종 캠퍼스까지는 보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이해도가 필요한데, 이원화 캠퍼스와 그리고 분교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원화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랑 지방 캠퍼스에 있는 학과가 달라요. 그 이제 경희대 그리고 외대가 이원화 캠퍼스입니다. 같은 학교로 취급하는 거죠. 같은 이원화 캠퍼스는 같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한 장밖에 못 씁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한 장. 뭐 여러분이 내신도 좋고 그러면 이게 학종으로도 쓰고 또 교과로도 쓰고 논술로도 쓰고 같은 대학을 쓸 수 있는데, 고려대 경희대 서울 캠퍼스와 영통에 있는 캠퍼스, 국제 캠퍼스를 이렇게 원서를 따로따로 이렇게 두 군데 논술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학교니까. 네, 그게 외대가 그렇고 경희대가 그렇고. 그럼 이제 두 군데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연세대가 서울하고 원주 따로따로 쓸 수 있고요. 고려대가 또 따로따로 쓸 수 있죠. 서울과 세종.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한양대 서울과 한양대 안산은 따로따로 쓸 수 있죠. 에리카니까. 에리카가 논술을 폐지했기 때문에. 네. 자연계는 남아있지 않나요? 자연계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대학이 이렇게 한 군데만 쓸 수 있는 대학과 두 군데 쓸 수 있는 대학이 다른 거죠. 자, 이제 고려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고려대 수능 치고요.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이 논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시험을 치고 나면 금요일 하루 준비해서요. 토요일에 자연계 논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근데 이건 자연계 하루 만에 준비가 가능한가요? 그 전에 이제 논술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은 그 출제 범위가 우리가 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인문계는 일요일 날 시험 치니까 이틀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그럼 토요일 날 고대 논술만 바짝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토요일 또 시험을 보고 왔을 테니까 또 토요일에 성대 논술 보러 가야 되죠. 그래서 건국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결국은 논술을 하루밖에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수능 치고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고려대 논술이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 맞추고 고민할래요? 그럼 이미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넣어줘도 막차를 타는 겁니다. 논술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논술 100%입니다. 그럼 이건 문과든 이과든 논술 100%예요. 그러면 내신 8등급, 9등급 학생들도 도전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출지는 의문입니다. 수능 체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인문계든 자연계든 국수, 영,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4개 영역 합 8입니다. 자, 4개 영역 합 8이단 말이에요. 그럼 4과목 다 반영합니다. 한국사도 4등급 이내고요. 특히 자연계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한 과목의 1, 2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지구과학 1과 2는 인정하지 않고 지구과학 1, 뭐 물리 2를 선택한다든가 지구과학 1, 물리 1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동일 과목의 1, 2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뭐 그 서울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4개 4합8이 되려면요, 구조를 세워볼게요. 국어를 만약에 문과 학생들 중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수학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럼 국어 1등급에 영어 1등급에 탐구 1등급인 친구도 있어요. 그럼 수학 5등급도 되네? 그렇죠. 수학 5등급도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수학 4등급인 친구가 국어 1, 영어 1, 탐구 1 중에
성대 논술 합격한 애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시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상황 봐야죠. 또 이만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 정도 한 친구들은 수학 공부 안 하고 5등급 찍어도 뭐 수학 4등급 찍어도 다른 거 2등급 하나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국어나 수학 중에 어떤 특정 과목이 4등급이 떴다. 그러면 고대를 정시로 때려주기도 못 갑니다. 아, 정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준비해라. 그러면 혹시 골고루 3등급인 친구도 있죠. 그럼 뭐 국어 3, 수학 3, 영어 1, 탐구 1. 그럼 사업하는 되는데 어딜 못 가요? 때려주고도 고대는 정시로 안 되죠. 이런 친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대학은 사업 5예요. 물론 네.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잘못 계산한 거죠. 고대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패착을 인정하고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사업 8로 바꾼답니다. 이게 수학 선택, 그러니까 수학이 문과 그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를 감안을 안 한 거, 미처 못한 그런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뭐 고대 경영 갈 정도는 확통보다는 미적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 다 문과밖에 없어서 이과 그땐 없었구나 이초에. 근데 이제 문제는 수학이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같으면 서울대로 뚫어버리죠. 보통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수학 1등급인 친구들이 국어가 4등급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문과 중에. 게다가 문과면.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시로 갑니다. 고대 경영도 갑니다. 근데 이러다가 고대 경영 그 논술 미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게 16명 뽑기 때문에 1대1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4업 오면은 5점은 미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대 경영이 최초 경쟁률이 몇 대 몇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높나요? 한 50대 1은 넘을 겁니다. 일단 50대 1은 넘을 겁니다. 그러면 50대 1이 넘으면 있잖아요. 그거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이 90%를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제법 맞추겠죠. 이제 최저 맞추는 친구들이. 그래서 실질 경쟁률 자체가 못해도 아무리 망가져도 3대1 뭐 5대1 3대1에서 한 자리는 예상하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뭐 3대1이라고 치더라도 내가 2명만 제끼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앞에 16등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수능 최저 맞춰도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 고대 경영은 수능 최저 맞추면 뭐 저기 논술 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경쟁률이 1대1이 아닌 이상 분명히 누군가는 패차가 뭐냐면 그러면 이게 4, 5가 되면요 사실 의대 가는 정도의 체제예요. 의과대 체제. 그리고 4, 5면은 서울대도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죠. 이제 국어 1 나오고요. 수학 2 나오고 나머지 1 나온 친구들 케이스 중에 수학이 그래도 100분위가 11%에 해당하는 낮은 그러니까 2등급 거우 결친 그런 경우는 이거 좀 그쵸. 그 경우는 해볼만 해요. 논술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다 통과할 거다 이걸 가지고 정시 갈 거다는 거죠. 어쨌든 최저가 높다는 게 꽤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80분 동안 논술 시험을 보는데요. 이게 700자짜리 2개를 봅니다. 수리 논술은 빠졌지만 이게 자료 해석하고 언어 논술인데요. 실제 요거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 쉽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 풀어보면요 쉽지 않아요. 일단 80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제법 압박으로 들어올 겁니다. 80분이면 꽤 짧은 편이죠. 게다가 또 문제가요. 여기 인문계열은 사탐에서 출제가 돼요. 사회탐구.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통합, 사회, 통합과학, 과학, 실험, 뭐 한국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인문자연 공통 출제 범위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통계 자료가 나올 뿐입니다. 산수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정도? 산수도 필요 없어요. 산수도 필요 없고. 그래서 문제 패턴이 이제 굳어졌어요. 이제 2세트 딱 나오는 순간 딱 문제 패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항수 2문항에 700자고 아직 검정색 필기구니까 볼펜하고 샤프가 사용 가능할 건데요. 요거 볼펜과 샤프 옛날에도 볼펜과 샤프였어요. 연필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교정부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한 번만 안내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인문계 자연계 공통은 뭔 소리예요? 이거 한번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공통은 여기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연계는 근데 여기서 국어에서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죠. 뭔 소리죠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인문계 자연계가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뭐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공통 교과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제시문의 특징은요. 이제 두 문제 나온 거 보면 사회적 불평등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큰 뼈다귀가 되는 두 주제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윤리와 사상, 그다음 통합 사회, 문학에는 시 하나, 소설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이 사회문화, 뭐 한국지리, 세계사, 국어, 독서 이런 지문에서 발췌가 됐습니다. 자, 시, 소설의 문학 작품과 도표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동서양의 고전이 이런 다양한 지문이 출제된다. 그래서 출제 패턴이 이제 굳어졌는데 1번과 2번으로 굳어졌고요. 1번은 자료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제시합니다. 공통된 사회 문제. 도표 그래프가 4개 나오는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3개에서 5개 사이에서 통계 자료를 보고 공통적인 사회 문제를 잡아내는 겁니다. 즉 대주제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 5개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초이스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안 제시 중에 뭐 1, 2, 3, 4, 5 5개 중에서 1, 2,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3, 4, 5를 선택할 수도 있고 2, 3, 4를 선택할 수도 있고 1, 3, 5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1, 4, 5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답이 돼요. 그렇죠. 다 답이 돼요. 가능한 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면적 사고라는 거예요. 인하대 문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예 인하대 문제랑 비슷하고요. 옛날에 이제 그 연세대 문제랑 또 비슷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게 좀 그렇죠. 특징이고. 그리고 항공대. 항공대 패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견해 제시 평가형이 2번 문제인데요. 요게 재밌어졌습니다. 자, 이게 옹호나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옹호나 비판을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요. 제시문 5개 가지고 옹호나 반박을 하라 그러면 3대 3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가 안 돼요. 그러면 뭔가 5개가 전부 다 비판이 되고요. 5개 전부 다 옹호할 수 있어요. 양가적인 거네 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 이참에 딱 판단할 수 있는 건 고대 논술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뭔 소리냐면 수능체제 통과하는 거 좋다 이거야. 수능체제 통과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해석이 돼요? 문해력이네 결국.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추론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무조건 고지고대로 객관식만 풀던 친구도 있죠. 이게 안 돼요. 이게 객관식에 익숙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답이 돼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요, 이 다면적 사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못 풀 거예요. 지문에서도 어느 하나의 방향성만 밖에 못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해도 시비를 엄청 걸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석이 돼. 왜 돼야 돼요? 해석되는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게 한 개의 제시문이 이쪽에도 옹호가 되고 이쪽도 비판이 되면 양가적, 다면적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이 주장은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친구들은 논술하지 마라.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 마음대로 갖다 붙여도 안 된다.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이게 누가 봐도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측에서는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1, 2, 4를 선택하면 매우 높은 점수를 준다. 그런데 빠트리는 3, 5를 선택해서 논리적으로만 쓰면 높은 점수를 준다. 여기서 높은 점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면적 사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통계 자료 비문학 제시문이 나온다. 종합 선물 세트네. 그런데 쉽다. 제시문은 쉽다. 근데 뭐가 어렵다? 갖다 붙이는 게 어렵다. 잘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문은 쉽고 문제는 어려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수능 요즘 행태가 그렇죠. 지문은 쉽고 문제는 꼬아놔서 어렵고 요겁니다. 요거 디테일이 강해야 돼. 그래서 사회적 문제 상황, 항상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제시문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설명 평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한 2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를 읽어내고 대안 제시할 것. 그 다음에 제시문을 동일한 제시문에 대해서 제시문 5개 중에서 골라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거. 자,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논리적 정당화 연습. 자, 논리적 정당화는 다른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말싸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말싸움 능력. 제시문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면
예시 문제가 이제 예시 문제가 한 세트, 두 세트 주어졌잖아요. 이걸 통해서 문제 형태는 굳어졌다. 그러면 예상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과거 고대 기출 문제 아무짝에 쓸모없어졌어요. 그것도 7년 전에 있는 문제, 8년 전 문제는 쓸모없어졌다 이제. 그래서 그거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을 잘 모르는 일부 이제 강사들이 뭐 이제 고대 논술 쉽다 이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식으로 문제 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던데 뭐 고대 논술이 옛날에 뭐 경영학과 교수가 출제했다고 하는데 쭉 누가 출제했냐면 출제위원장은 국문학과의 유명하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논술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그냥 쭉 출제위원장 하시고 이제 일부 교수들이 갖다 붙은 거죠. 여전히 이 뼈대를 보니까 또 국문과 교수가 주도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출제 기준을 보면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전부 패턴 똑같아요. 5개 제시문 중에 3개 세팅해서 대안 제시, 1번 문제가 해결 방안 제시, 2번 문제가 옹호 비판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학년도 모의 논술을 보면요. 이런 형태예요. 1에서 5까지 셋을 선택해서 그것을 근거로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여줄 텐데 6의 그림이 있어요.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해석해서 공통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고르는 겁니다. 자료 해석과 설명 대안 제시 700자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자료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시문이 하나, 둘, 5개 중에 3개를 골랐죠.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 해결 방안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시문 하나, 그래프가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서 공통된 사회 문제를 하나 뽑아내죠. 그럼 자, 요거 공통된 4개를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두세 문장, 즉 이게 여러분이 답을 써야 될 게 4가지 요건이 있어요. 4가지 요건.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면 700 기껏 해야 750자입니다. 그럼 하나당 200자 쓰면 넘쳐요. 그럼 하나당 150자에서 200자 안에 써야 되니까 제시문 4개, 그래프 4개 공통되는 문제점 이게 뭔지를 뽑아내는 게 두세 문장 안에 끝나야 돼요. 150자 안에 끝나야 돼요. 보통 한 2문장, 3문장 안에 끝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에 대해서 제시문 하나 골라서요. 거기서 대안 제시하는데 150자, 2번에 대해서 2번 150자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1에서 5 가운데 셋을 골라서 그걸 근거로 옹호나 비판하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3개를 골랐잖아요. 그리고 신에 대한 태도, 그러면 7번 제시문의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다라고. 그럼 4가지 요건이니까 이것도 1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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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자에서 200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시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답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바쁠 겁니다. 25학년도 모의 논술 2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해서 근거 제시하는 거고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1에서 5 가운데 한쪽 입장을 옹호나 비판하는 겁니다. 7의 화자가 주장한 바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7개 나오고요. 5개 중에서 3개 초이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은 이제 굳어졌다. 여러분한테는 2개의 예시 문제가 있다. 2개의 예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이거 풀 수 있고 대학 측 주장과 대학 측의 예시 답안과 나의 생각이 얼추 맞출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진행하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열어보시고 메가스터디에 내가 인강 찍어 놓을 테니까 그 해설도 보고 현강에서도 고려대 문제 해제를 할 테니까 들어보고 문제 직접 풀어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제가 예상 문제를 봉배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 문제 풀어보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월 달에는요, 7월에는 고대 성대반이 있습니다. 그 집중반, 고대 성대가 비슷한 패턴이라서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8월에는 성대 집중반, 그리고 9월에 고대 집중반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연대반은 이제 우리 같이 수업하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7월 11일인가요? 그때 개강하는 목요일날 개강하죠. 그 반이 이제 연대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연대 고대 논술반이 시작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